계속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였고 후보자께서도 동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그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검찰개혁에 실패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를 만들었다든지 또 뭐 경찰의 국수본을 만들었다든지 또 여러 의미 있는 성과가 물론 있습니다만 또 단계적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인정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공약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 결과가 윤석열 집권이라고 하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도 하고 우려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런 시각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검찰개혁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지적입니다. 즉 초기에 적폐청산이 불가피했었죠. 그 적폐청산. 시대적 과제였기 때문에 불가피했고 적폐청산을 당시에는 검찰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물론 돌이켜보면 꼭 검찰 손에 맡겼어야 되냐 하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성찰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검찰 특수부에 맡길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검찰 특수부가 오히려 비대화되는 그런 현상으로 연결이 됐고 그 특수부 수사를 주도한 특수통검사인 윤석열은 공정과 뭐 정의의 화신처럼 등장을 해버렸죠. 그러다가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직접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해가면서 직접 청와대를 겨냥하고 수사 대상도 아니고 수사권위도 아닌데 툭하면 압수수색한다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 그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 같으니까 요거 막아야겠다. 또 그 당시에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이제 내가 국민적 영웅 등장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어. 이쪽 당에서 될지 저쪽 당에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가능성이 있어. 이게 상황을 놓고 보면 그 중에 강력한 그 경쟁자가 잠재 경쟁자가 조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좀 제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을 법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수사기소 분리는 결국 실패하고 검찰 정권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우선 검찰개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으로 해야 할 일이어서 총리로 취임하신다 하더라도 총리님의 의지, 대통령님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이죠.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 입법을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에서 또 역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입법 후에도 또 유예기간,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좀 둬야 한다. 이게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사이에 이제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입법적인 사항들, 시행령, 시행규칙, 예산, 인력, 직제 등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또 신속하게 개혁 작업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기억하시지만 21대 국회에서 그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던 과정 기억하시죠?
네. 21대 국회 끝날 때쯤에 이렇게 했고 그 당시에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합의안도 기억하시죠? 네. 네. 그 박병석 의장님 주재로 했던 합의안 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검찰청법 개정안 또 합의안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죠. 맞죠? 네. 즉 예전에 부경공선 방대로간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를 줄이는 네. 그런 대폭 축소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실상 시행령을 통해서 직접 수사권을 다 부활시켰습니다. 아시죠? 다 네. 사실상 다 부활시켰습니다. 그 부활된 수사권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전 정권 인사 수사에 나섰어요. 대표적인 예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했고 송영길 전 당대표를 정당보 위반으로 수사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증교사로 수사했습니다. 이게 다 그 국회에서 만든 입법인 그 부패 경제로 수사권을 축소한 그러한 입법 취지가 그대로 살려졌다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이 직권남용, 정당법 등 이것이 또 위증교사 이것이 한동훈이가 늘려놓은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서 늘려놓은 것이지 국회 입법 취지대로 부패 경제 한정하면 수사할 수 없는 범죄들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후보자님이 총리로 취임하시면 이런 위헌 위법적인 시행령부터 당장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한동훈 장관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시절에 가장 잘못한 일이 시행령 통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것인데요. 그것의 후과를 바로잡는 개선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군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또는 각 당에서 잘 검토해 주셔서 진행을 우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시행령은 대통령과 법무부령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일입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조금 더 이렇게 모아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당연히 시행령은 정부에서 할 일인데 그 각각에 대해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적도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바로 속히 이렇게 개선하고 원상으로 가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법을 바꾼 후에 시행령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을 바꾸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행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현재의 법은 부패와 경제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모든 범죄를 늘려놨습니다. 부패 경제 모든 범죄 넣어버렸거든요. 이것은 즉각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요? 이것은 대통령과 저 건에 대해서 지금 딱 저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시행령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여러 개 있어서 저는 그걸 전체를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우선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주신 것이라면 그렇게 이해하면 그 문제는 속히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통치 전반에 대해서 예컨대 그 행정부에서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그런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네 정부가 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부패 경제로 줄여놨는데 이것을 그 입법 취지의 정면으로 역행하게 늘려놨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위헌 위법한 시행령이 된 것이죠. 이거는 바로 정권이 바뀌었다면 바로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미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국회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부패 경제로 대폭 수사범위를 줄여놨기 때문에 이에 수반돼서 인력과 예산이 또 줄여야 됩니다. 인력과 예산 이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예산은 이번 금년 예산부터 이것이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의 예산안부터 이 수사 대상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수사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지난번에
줄여야 되고 인력도 줄여야 된다. 일이 줄었는데 왜 인력이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건 정부가 즉각 해야 하는 거죠. 황 의원님께서 제가 만약에 청문회를 마치고 잘 일을 정식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또 한번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갖고 저것을 속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네, 황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